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녹음을 하고 또 오늘 24시간 만에 또 재녹음이 아니라 네, 새로운 화의 녹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루 네네.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준세호님? 네, 저 오늘 하루는 제가 요즘 수면 관리를 지금 정말 못하고 있는데 음, 오늘 또 늦게 일어나서 느릿느릿하게 오전을 보내다가 네. 점심을 먹고 2-3시쯤에 이제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어, 애견 카페를 가서 강아지를 좀 쓰다듬다가 카공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카페에서 친구랑 이제 인생 계획 막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다가 네. 집에 들어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좋네요. 저도 이제 주말마다 투썸에서 알바가 있어가지고, 네, 일어나서 조금 집 청소하다가 12시부터 5시까지 알바하고, 또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카페 가서 공부하고, 뭐, 연애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나누고, 또 친구랑 같이 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외롭지 않게 수다 삼매경을 하면서 잠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친구랑 보내시니까 하루가 되게 빠르게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또 우리가 저번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외로움과 성장은 비례할 수 있다. 네. 그런 와중에도 가끔씩은 만나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저희가 뭐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지, 네.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자는 말은 맞아요.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각자의 공부할 양이 있다면 각자 하면서 또 밥 먹을 때는 같이 밥 먹고 또 각자 공부할 때는 몰입해서 하고 하는 것도 나름 너무 행복하고 성취도가 높은 하루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그 초등학교 교사 재질이었나 봐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컨셉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투가 되어버렸네요. 네. 네. 그럼 우리 준세원님께서 오늘 친구분과 카페에서 인생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드셨던 생각을 오늘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도 같이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인생 계획, 뭐, 이렇게 뭐 엄청 거창한 계획을 한 건 아닌데, 그 친구랑 이제 종이를 한 장씩 갖고 그 종이에다가 그냥 사인펜으로 막 적으면서 내 인생 모토는 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걸 이뤄내고 싶은지, 이런 관점에 관한 것들, 태도에 관한 것들, 결국엔 뭘 이루고 싶은지 그 같은 것들을 좀 세세하게 그냥 적어보기도 하고 대강 적어보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적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친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느꼈던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몇 번 해봤었는데 과거부터 매번 이걸 적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보면은 뭔가 깝깝한 거예요. 그 종이를 보면 음,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해? 라고 보면서 분명히 내가 적었는데도 네. 내 종이에 의문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우리 둘이 아, 이 종이를 쓰고 버리는 게 낫겠다. 음, 버리면 어차피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였고 정말 원하는 거였으면 이걸 버리고 보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엔 박혀 있을 것이고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었으면 뭔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네. 그거대로 잘 정리가 됐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또 이 종이를 다시 보면서 느낄 그 깝깝함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버리는 게 낫겠다. 음, 왜냐면 3개월 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내가 인생 모토를 막 적고 있는데, 이 인생 모토가 이 카페에서 적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환경에서 적었기 때문에 나온 바이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막 처음에 모토를 쓸 때 떼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선한 영향력 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음, 되게 모순적인 단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아무튼 떼돈에 관한 건데, 정말 제가 돈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음, 분명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들의 예시를 보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웠었거든요. 뭐 네. 지금도 존경스럽고 닮을 수 있다면 닮고 싶은데, 음,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보면 음, 돈보다 다른 가치들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 네. 그 비교군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의 교수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저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큰 부나 큰 사업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이분들은 학문적으로도 인정받고 음, 학생들의 존경심도 있고 적당한 대우와 괜찮은 보수를 음, 받으면서 가정도 꾸려나가고 건강하고 취미도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저한테 멋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충족되는 건 중요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다를 음, 느껴서 처음에 적었던 그 떼돈이란 단어를 그냥 이렇게 찍찍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어,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는 선하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었고, 너무 뭔가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단어가 네. 쓰고 나서도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마차님은 딱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뻔하다. 그죠? 네. 맞아요. 자기계발 쪽이나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네. 클리셰 같아서 네. 그냥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적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내 인생 모토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한 영향력이 뭔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네. 정말 내가 원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지를 세세하게 생각해 보자 라는 결론까지 다다랐는데, 아직은 결국엔 제가 뭘 정확하게 원하는지는 지금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네. 제대로 분석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 선하기만 한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음, 저는 한 명의 전문가가 되고 어, 싶었었는데,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권위자로서 어, 살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선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존경심, 네.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 카페에서 카공하기로 만났긴 했는데 한 네. 2시간 동안 그렇게 딴짓을 한 것 같긴 하네요. 어, 네. 딴짓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대화와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누신 거네요. 음, 네. 그렇게 제 미래에 그렇게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이러한 행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그쵸. 맞아요. 진짜 공감이 많이 됐던 게 특히 목표를 적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적고 나서 불과 며칠, 몇 개월이 안 돼서 취미가 바뀌거나 흥미나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과거에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고 의아해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
많이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고, 근데 또 그래서 더 걱정이나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게, 어, 뭔가 하나를 제대로 이루려면 그 꿈을 오랫동안 좀 지그시 끌고 나가야 하는 꾸준함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 꿈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그 예열을 한 채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오히려 내가 온도가 잘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발견만 한다면 그걸 정말 뚜렷한 성과로 이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음. 들었어요. 음. 근데 뚜렷한 목표라고 하셨었죠. 네. 뚜렷해지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뚜렷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순간 네. 그 목표가 그러니까 말차님께서 말씀하신 그 뚜렷한 목표라는 게 지그시 오랫동안 원할 정도로 뚜렷한 걸 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할 땐 뚜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꼭 아닌 경우가 있어서 아,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네. 특징은 제가 그냥 괜히 추측해보자면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본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비슷한 걸 해봤다던가, 그래서 경험이 다양한 사람, 아니면 정말 분석력이 좋아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 메타인지가 되게 높은 음.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가 되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특정 분야에서 어떤 걸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더라고요. 네. 물론 메타인지가 뛰어나신 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오히려 경험을 해봐야만 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저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싶은데 그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네. 음. 아,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이런 걸 적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적은 거를 버리는 이유가 나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강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음. 과거에 내가 계획해놓은 것들이 오히려 반항심,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괜히 의무감 같은 게 들기 시작해서 음. 거부감 같은 게 같이 딸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적어놨던 목표들 자체가 나의 열정을 키워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데 마차님은 이러한 두 가지 갈래 중에 음. 저처럼 비슷하게 이제 꼭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경험이 더 많으셨던 건가요? 어.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반반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이제 뭐랄까요? 너무 지금과 너무 거리가 먼 너무 큰 꿈을 적어 놓을 때는 뭔가 그 꿈을 '아예 되겠어?' 라는 어떤 의심도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밀려와서 '오늘 하루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 걸어가기는 할까? 나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 때문에 오히려 그 너무 큰 꿈에 짓눌려서 오늘 하루가 되게 짓밟힌 그런 경험도 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그래서 오히려 너무 큰 거 말고 내가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거,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거 또는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상세하게 적고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을 스스로가 증명을 하면 '아 그래도 되긴 되는구나.' 음, 3달 전에는 이 프로젝트를 분명 못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루가 쌓이니까
큰 힘듦이 들지 않아도 이렇게 완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쾌감과 또 뿌듯함을 얻으면서 자신감까지 얻게 돼가지고 뭔가 행동에 오히려 작은 목표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행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은 네, 너무 큰 꿈, 큰 목표, 뭔가 음,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네, 그런 목표들은 오히려 내 하루를 잘 못 산 하루로 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일주일, 오늘 일주일, 한 달,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목표들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왜 효과적이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수치화가 되거나 음, 내가 얼마나 해냈는지에 관해서 네, 그 수치화가 정확하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어느 만큼 해냈다라는 음, 게 감지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목표 설정이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큰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 그 네, 목표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수치화를 위한 척도도 필요하겠다라는 어, 결론이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 이렇게 결론까지 네. 다다른 우리 준세연님이십니다. 제가 좀 한 결론 하죠. 네, 박수. 어이가 없네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하루가 짓밟혔다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마차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그 표현 듣자마자 되게 공감이 너무 돼서 어, 이게 감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다 보니까 네네네. 정말 이게 진짜 딱 하루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2,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존감이 갑자기 확 내려가서 아, 네, 진짜 맞아요.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네. 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랑 맞는 건가? 음, 라는 의심까지 드니까 음. 그래서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아니,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진짜 인성 파탄자로 알고 계실 수도 있다는 인성 생각이. 파탄자. 아니, 마음속에 악마가 자리하고 있긴 하죠. 네. 그쵸, 그쵸. 근데 음, 좀 너무 약한 악마인 것 같아요. 악마이긴 한데 네. 스트레스에 너무 약한 악마. 네, 맞아요. 괴롭히기 너무 좋은. 그쵸, 그쵸. 음, 취약성이 강한. 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그런 관용구가 있지만, 살다 보면 기분이 태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도인이 아닌 이상. 맞아요. 그리고 네, 혼자 생활을 하거나 또 혼자 무언가를 이뤄 나가야 될 때는 더욱 더 기분을 나에게 그냥 풀어버리더라고요. 음, 안 좋으면 나의 하루는 안 좋게 흘러가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하루가 흘러가게 하는 아주 지 멋대로 네, 음, 하루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꿈을 쪼개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음, 힘과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 설정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관리, 감정 네. 관리에 관한 것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필수. 네. 네, 진짜. 아, 네, 그래서 네. 감정, 네, 이 얘기는 이제 이만하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뭔가 네. 한숨이 푹푹 나와가지고 감정에 관한 아,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컨트롤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도, 네. 네, 뭐 누구나 마음대로는 안 되겠죠, 감정이. 그쵸. 근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릴 때가 있어서 아,
사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이란 동물이 그럴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음.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했을 거고, 뭐 네. 철학이고 뭐고 다 그래서 나와야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러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조차도 네. 호기심이 발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 네. 인간이니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그리고 제가 아까 들으면서 상상을 했는데 네. 매일매일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음. 우울할 때마다 팔에 꽂으면 돼요. 그렇게 음. 상상을 해보는데 1년이 지나고 봤을 때 매일매일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다 약에 의존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슬픈 게 낫겠다.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네. 나의 의지로 가능한 거지 뭔가 음. 다른 거에 의존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또 그와 관련해서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올림픽을 볼 때에도 AI가 만약에 로보트가 한 올림픽에서 1등을 했다 하면은 별로 큰 감동이 없잖아요. 뭐 맞아요. 지네들끼리 뭐 이겼나 보네. 왜 그런 정도만 생각하지? 근데 이제 사람에 있어서 뭐 어떤 1등을 했다. 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더 큰 감동이 밀려오는 이유가, 인간인데 감정이 있고, 또 훈련 중에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다 걸어와서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게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공감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게 또 감정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 인간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순간들이 나오는 음. 거니까. 네. 네. 아까 네.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마차님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결국엔 얘기를 네. 꺼내버리는 바람에 결국엔 네, 끝맺음을, 네. 네. 완벽하게. 그래도 속은 시원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차님은 어떤 아, 주제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취약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왜냐하면 이제 간호학과를 휴학을 하고 나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지만 이제 가끔씩 볼 때마다, 그리고 가끔씩 대화를 할 때마다 엄마 아빠께선 그 간호사 자격증이라도 따길 원하시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자꾸 은유적으로라도, 네, 대화를 유도하시고, 또 간호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예시들, 또 다른 엄친 아들, 네, 그런 예시를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또 바로 알잖아요. 아,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고 계시구나. 이게 화가. 벌써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화낼 수도 예. 없는 그 네. 뉘앙스들. 그렇죠. 네. 예. 또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또 어떻게, 네, 괜히 저가 이제 그 상황에서 화를 내면은 괜히 저만 예민한 사람인 것 같고 막. 네. 그러면서 어, 뭔가 이것 그런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이 안 들어야 내 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리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셔도 저에게는 도인이 아닌지라, 저는, 네, 그게 쌓일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님과 안 보고 지낼 때도 부모님의 말들이 자꾸 생각나고 마음에 쟁여놨던 것들이 자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내가 잘 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뭐, 나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한 것처럼 계속 알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좀 안 좋은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
제 실존하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가상의 부모님을 만들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즉 내가 나에게 부모님이 되어줘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준세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내가 나에게 부모님이 되어줄 때 어떤 부모님이 되어주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준세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우선 부모님, 나의 부모님, 나만의 부모님, 물론 내 부모님이 나만의 부모님이지만 네. 뭔가 제2의 부모님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 해결책이 되게 저는 좋다고 느꼈는데 보통은 우리가 뭘 이루고 싶은지 아까 제가 인생 목표 적은 것처럼 제 이상향 롤모델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 놓는 거라서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런 뭐라 해야지? 비슷한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이현 네. 유튜버님께서 그런 영상을 올리셨던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장님이자 사원이라고 했나? 아무튼 본인을 되게 관리함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잘 굴러가는 회사처럼 이렇게 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제 해결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분석하고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놔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음, 나만의 선생님이자 부모님으로서 나 스스로에게 조언을 해줄 존재를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러한 조언들, 교훈들은 내가 읽는 책들, 내가 보는 유튜브 영상, 뉴스 기사, 아니면 그냥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들에 음, 의해서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나만의 해결책들이라서 객관성은 떨어져서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추진력은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러네요. 뭔가 또 문득 든 생각이, 음,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애쓸 때는 그냥 저는 오로지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거기에 좀 휘둘릴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집합이구나. 이런 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말들, 그리고 옷차림, 내 관심사, 내 취향, 내 말투, 내 뭐, 좋아하는 액세서리,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유튜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조금 소름 돋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의 취향, 음,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네, 고려되었던 것들이 전부 다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음,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도 같고 음, 사실 타인이 없으면 나의 존재도 딱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더 가상의 부모님은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현명한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확하지도 않고 정말 네, 뇌피셜인데 네, 주워 들은 얘기. 네, 네, 예전에 그 어릴 때 아동들이 발달하는 단계에서 네. 가상 친구를 만드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음, 막 여기 앞에 친구가 있다고 상상을 하든가 아니면 인형을 갖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든가 네, 그런 과정에서
뭐 그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그런 시기가 있다. 어,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시기가 왜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왜 있냐보다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소통의 욕구가 있는 게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가상의 부모님을 만드는 행위잖아요. 네, 그쵸. 이 단계는 뭔가 우리가 배우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일어나는 걸 수도 아, 있겠다. 맞아요. 네, 음, 그래서 마차님이 지금 되게 잘 살고 싶으신 것 같은 게 어머. 느껴졌어요. 아, 저도 몰랐던 제 어떤 뭔가 근본적인 그런 마음을 꿰뚫어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하네요. 네, 꿰뚫 수 있다니 네,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청취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 나의 가상의 부모님 또는 스승 또는 롤모델을 설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누군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르쳐 줄 누군가를 이제 잘 설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중에 댓글에 남겨주실 수 있다면,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팟빵에서 같이 읽어보면서 요런 또 자질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가상의 부모님을 만드는 게 그냥 롤모델이나 저 사람 닮고 싶다 하는 거와 차이점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뭐랄까. 음, 저 사람 닮고 싶다라는 거는 저 사람의 어떤 빛나는 부분만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은 인생의 쓴맛과 또 단맛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맞는 것 같네요. 실제 부모님도 그러시니까. 근데 우리가 만드는 가상의 부모님은 우리의 신경을 긁지 않으신다는 거. 그쵸, 그쵸. 네. 네. 그럼, 문 쾅 닫을 필요 없다는 거. 에, 문강 낼 필요 없고, 엄마가 뭘 알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물론 우리 그 시기는 네, 지났지만 우리는 전혀 그 말을 한 그런 사람 적이, 아니고요, 네, 우리. 기억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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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오늘의 또 대화네요. 네. 우리가 어느덧 말을 하다 보니 이제 거의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네.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만날 때까지 약 한 5, 6일 정도 네. 남은 건데 거의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아, 같이 얘기 나눠보고 쫑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인데요, 진짜. 네. 저는 저 먼저 말할게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저도요. 조금 좀 지 맘대로인데? 네. 저 먹는 걸로는 조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오.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나? 의심이 음, 드는 일주일이었어서 네. 다음 주는 다이어리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할 때 정말 완전 뿌듯한 상태로 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과식하지 않고 적절히 먹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제 일주일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네. 네. 그렇게 끝내고, 마차님은요? 저도 이제 준세호님 말씀 듣고 딱 생각 정리를 해본 결과, 어, 어떠한 뭔가 큰 그런 목표보다는 기본을 지키자라는 단순하니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이란 건 되게 심플하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음, 네, 12시 전에 자서 8시 전에 일어나는 거, 이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잘 때만 눕는 거,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 유튜브 2시간 이상 보지 않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밥 3끼 적절히 적당한 양을 먹는 거, 이거 정말 기본인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라는, 인간다운,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럼 인간답지 않았다는 건데, 네. 네, 제가 저를 좀 냉혹하게 평가하자면, 좀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은 지키고 싶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뭔가 한 주, 네, 제가 보기엔 마차님께서 원하는 그 행위들, 그 태도들, 뭔가 보이는 모습들은 네, 그냥 인간다운 답기보다는 네, 되게 절제된 형태의 어, 어른스러운 인간의 하루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인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네, 판단을 하진 않지만 네,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인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드립 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어떤 드립? 청취자분들 이제 인간 박탈됐다고 아닙니다. 네, 인간 자격 다행히 박탈 잘 이렇게 실드를 하려고 했죠. 했는데 네, 다행히. 네, 저는 네, 잘. 실드를 먼저 치셔가지고 이래서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의 한 주 포부를 또 서로 밝히면서 마무리하는 게 또 좋네요. 자, 그럼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들어준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준세현님께서 네, 인사 멘트 음, 해주시고 쫑 내겠습니다. 네. 그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저희의 그 뭐라 해야지? 인성이 조금 예민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감지를 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도망가지 저희는 마시고.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네, 너무 고군분투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늘 고민을 달고 사는데 네, 청취자분들도 고민이 늘 있으실 텐데 음, 그런 부분을 댓글로라도 이렇게 써서 음, 공유를 해주시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제 고민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무게가 내려가는 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그냥 적으셔서 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가치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였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